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60일의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갈 차례죠. 자,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그 기체 중에서 종류가 나머지 세다고 다른 거. 자, 요 탄화 베릴륨, 요게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예, 메탄 기체 나오죠. 그 다음에 요 탄화 망간, 요것도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하면 메탄 기체 나오죠. 탄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물과 반응하면 메탄 기체 나와요. 그리고 여기 탄화 마그네슘 있죠. 요거 물과 반응하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탄화칼슘 생각하면 되죠. 똑같은 거니까.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C2H2 아세틸렌 발생시키죠. 탄화 마그네슘도 똑같아요. C2H2 아세틸렌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메탄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탄화 마그네슘만 아세틸렌 기체 발생하죠. 그러니까 3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에 22번 가죠. 우연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요 계량 장치를 옥외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데 그 종류로 적당하지 아니한 것. 자, 기밀 부유식 계량 장치. 그다음에 2번이 틀린 거죠. 여기 증기가 비산하는 구조. 비산하지 않아야 되죠. 증기가 바깥으로 누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증기가 비산하지 않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 장치죠. 전기 압력 자동 방식의 자동 계량 장치,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자동 계량 장치죠. 다음 23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1번은 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수평 방향 30cm 이상의 공간 확보. 이거 맞는 얘기고, 헤드의 그 부착면과의 거리, 즉 반사판하고, 즉 여기 천장이라고 하면 요 헤드 설치하면 요 헤드 반사판하고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 이거 맞는 얘기죠. 다음에 세 번째, 최고 주유온도가 28도씨 미만이면 표시온도는 58도씨 미만. 이것도 맞죠. 4번에 가시면 개구부에 설치할 경우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높이 30cm에는 이게 0.15m, 다시 말해서 15cm 이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24번 가죠. 다음 물질 중에서 요 가연성 물질로만 나열된 걸 찾아내라는 거죠. 자, 요 질산칼륨 KNO3죠. 이거 면류오염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류, 요거는 불연성이라고 그랬죠. 또 오염물에서 불연성인 것이 육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연성 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질산칼륨은 이거 면류예요. 인류오염물이죠. 질산염류. 그러니까 요거는 불연성이에요. 황리는 가연성, 니트로그리세린 오류니까 가연성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니트로그리세린, 이거 오류죠. 그러니까 가연성. 과염소산, 요거 면류예요. 육류염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연성이에요. 탄화알루미늄 3류니까 가연성이죠. 자, 3번에 과염소산, 이거 육류염물이죠. 탄화알루미늄 3류, 가연성, 아닐린 4류죠. 가연성이죠. 그러면 가연성 물질로만 나열된 거, 탄화알루미늄 3류, 아닐린 4류, 포름산 메틸 4류죠. 그러니까 4번이 바로 전부 다 가연성 물질로만 이루어진 거죠.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다음 인류 오염물 중에서 융점, 녹는 점이죠.
우리가 멜팅 포인트라고 해요. 융점은 우리 멜팅 포인트. 융점하고 같은 말이 녹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MP라고, 헌병이 아니고 멜팅 포인트에서 MP라고 많이 써요. MP, 그 헌병은 밀리터리 폴리스죠. 군인 경찰. 그래서 융점이 가장 높은 거. 이거 여러분이 물질 가지고 이 융점을 다 암기한다는 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 답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네 가지 물질 중에서 융점이 가장 높은 것은 요 과염소산 칼륨에서 1번이 답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이 물성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다음은 26번 넘어가죠. 자, 26번은 이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알코올류하고 지정 수량이 같은 거. 자, 여러분 이 알코올류는 C1에서 C3까지 포화 일가 알코올이죠. 그러니까 CN에 H에 EN 플러스 1에 이게 알코올의 일반 식인데요. 이게 OH 들어있는 것이 알코올이에요. 이게 1가죠. OH가 하나가 있는 거. 그래서 N이 1이면 CH3OH. N이 2면 C가 2개, H가 5개, OH. N이 3이면 C가 3개, H가 7, OH죠. 요거 우리가 메틸알코올, 요걸 에틸알코올, 그놈을 프로필알코올, 여기까지만 알코올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료연물의 지정 수량은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는 5월 24일하고 박정희 서거한 날 10월 26일 동식물 유류는 1만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그래서 사료는 단위가 다 리터예요. 1류, 2류, 3류, 5류, 6류 다 킬로그램이죠. 근데 사료만 단위가 리터죠. 그래서 50리터 특수인화물 1석유류 200, 수용성 400, 알코올류 400, 2석유류 1000리터인데 수용성은 2배, 2000. 3석유류 2000리터인데 수용성 4000이죠. 4석유류는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다 6000이죠. 지금 뭐예요, 문제가? 요 알코올류 400이죠. 요 지정 수량이 같은 거는 여기 있죠. 1석유류 중에서 수용성이죠. 1석유류에서 수용성 2번이 바로 알코올류하고 지정 수량이 같죠. 다음 27번 넘어가죠. 자, 27번은 방화상 유효한 담에 우리가 그 높이를 갖다 산정할 때 그 식에 대한 물음이죠. 그래서 우연물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의 그 계산 방법이 요 H라는 것이 뭐예요? 요 인근 건축물의 요 높이죠. 요 놈이 P 상수 곱하기 제조소 외벽에서부터 요 인근 건축물까지의 그 거리를 대문자 D로 한 거죠. D의 제곱 플러스 요 A는 제조소 요 외벽의 높이예요. A. 이럴 경우 요 계산을 했는데 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더 높을 경우에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인근 건축물의 높이 마이너스 상수 곱하기 제조소에서 건축물까지의 그 거리 D의 제곱 마이너스 인근 건축물에서 제조소에서 방화상 유효한 담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죠. 자, 여기서 뭘 물어본 거예요? D가 물어본 거예요. D가 뭐냐? 스몰 d, 소문자 D. 소문자 D는 제조소 등으로부터
방화상 유효한 담까지의 그 거리죠. 그래서 제주소등하고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2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해서 요 인근 건축물의 그 높이가 PD의 제곱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2m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요거 실기시험에서도 잘 나와요. 요 가로넣기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 식을 쓰라고도 나오니까 여러분이 저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28번으로 가죠. 자, 28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이 경계구역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이 경계구역은요,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된다. 즉, 층마다 경계구역을 해줘야 되고요. 경계구역 면적은 2개의 층에 경계구역의 그 합이 500 이하이면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2개의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고 이 한 변의 길이 이건 다 50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광전식 분리형일 경우에는 이건 100m 이하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강당 같은 경우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이 문제는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에 경계구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9번 가죠. 자, 29번은 이 염소산 칼륨을 금속재 내장 용기. 자, 염소산 칼륨이니까 KClO3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인류염물의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를 금속재 내장 용기에 수납해서 운반하고자 할 때 용기의 최대 용적은 얼마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이 고체오염물 내장 용기 금속재를 사용할 경우에 최대 용적은 30L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30번 가죠. 자, 오염물 저장할 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나머지 셋하고 다른 하나. 자, 이 나트륨은 어디에다 보관해요? 이놈은 파라핀, 아니면 등유, 아니면 경유 속에 보관하죠. 다시 말해서 석유 속에 보관하는 것이 나트륨. 자, 이항화산소 CS2조, 이건 물 속에 보관하죠. 자, 황린 P4죠. 요거 물 속에 보관하죠. 자, 니트로셀룰로스, 요건 20% 물로 순면시키는 거죠. 즉, 물에 적시는 거죠. 아니면 30% 알코올로 적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니트로셀룰로스도 안정제가 바로 물이에요. 그러면 다른 하나는 바로 요 나트륨만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거죠. 이항화탄소, 황린, 니트로셀룰로스 다 물 속에 저장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1번 가죠. 자, 오염물의 유별 구분이 다른 하나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니트로글리세린. 이거 어디에 들어가요? 오류에.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니트로셀룰로스. 요것도 오류에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죠. 셀룰로이드. 마찬가지죠. 오류에 질산 에스테르류죠. 자, 니트로벤젠. 벤젠에서 니트로벤젠은 벤젠 있죠? 수소 하나를 니트로기 NO2로 바뀐 거. 그래서 C가 6개, H가 5개, NO2죠. 이게 니트로벤젠인데 이건 사류에 어디에 들어가요? 개초장의 송등테스경 글메, 아담중 크레니글메, 삼석유리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나머지는 다 오류의 질산 에스테르류인데 4번만 사류의 삼석유리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32번 가죠. 자, 이 32번은 NH4ClO3 염소산 암모늄이죠. 염소산 암모늄. 육류염물이에요. 염소산 염류니까 육류염물의 산화성 고체죠. 틀린 거 찾는 거죠. 산화력이 강한 물질 맞죠? 조회성 있죠. 육류가 아니고 인류예요. 참. 인류. 또 충격이나 화재에 의해서 폭발할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폭발할 경우 CO2가 나오냐, HCl, 염화수소 나온다, 그다음에 NO2, 질소 나온다. 이게 틀린 거죠. 요놈이 열분해하면 우선 산소가 가장 많이 나와요. 산소, 염소, 질소, 수증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렸다는 걸 여러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33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로 적응성이 있는 거. 이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는요, 요 가연성 고체, 이류염물에 가연성 고체하고 사류염물만 적응성이 있어요. 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는. 그래서 여기 이 마그네슘, 요거는 이류의 금수성 물질이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인류의 요거 금수성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 금수성 물질은 당연히 안 되고, 여기 인화성 고체 있죠. 요 가연성 고체가 아니고 인화성 고체죠. 이류염물에 요 인화성 고체가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는 요 이류염물의 인화성 고체하고 사류염물만 적응성이 있어요. 그럼 34번으로 가죠. 자, 34번은 니트로글리세린. 자, 글리세린이 CH2OH, CH2OH, CH2OH. 요게 글리세린이에요. C가 몇 개예요? C가 3개, H가 5개, OH가 3개죠. 요게 글리세린인데, 니트로글리세린은 요 OH가 니트로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거는 C3H5, 그 다음에 O에 H가 NO2, 니트로기로 바뀐 거예요. 요게 3개. 요게 니트로글리세린이고, 요 놈은 글리세린이죠. 그래서 글리세린은 삼석유류에 해당이 되고, 사류에. 니트로글리세린은 오류의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요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한 설명인데요. 순수한 것은 상온에서 푸른색인데, 화학물질은요, 대부분 다 무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상온에서 무색이에요. 겨울철 얼 수 있고요. 다공성 물질에 흡수시킨다. 다공성 물질이라는 것은 구멍이 많은 그 물질 있죠. 규조토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1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 니트로글리세린의 요 분해 반응식은 2차 실기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35번 가죠. 자, 이 35번은 20도씨의 물 2g이, 자, 20도씨짜리 물 2g이죠. 요놈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 가야 돼요? 100도씨 물이 돼야 되죠. 질량은 그대로 2g. 요놈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거죠. 무게는 그대로 변함이 없이 2g이에요. 자, 그러면 20도씨의 물이 100도씨 물이 되는데 필요한 열, Q는 질량, 비열, 온도 차죠. 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데는 기화열에다가 질량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흡수된 열량은 질량 2g이죠. 물의 비열 1이죠. 온도차는 100-20이죠. 플러스 물의 기화잡열 539 칼로리 퍼 g이죠. 질량 2g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이게 1238 칼로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수증기 발생량이 얼마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M분의 WRT죠. 여기서 V는 P분의 M분의 WRT죠. 이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자, 압력 몇 기압 기준이에요? 1기압 기준이죠. 자, 물 분자량 얼마예요? 수소 1이 2개, 산소 16이니까 18이죠. 분자량 18분의 무게 2g이죠. 기체상수는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0.082. 자, 온도는 273에다가 기준온도 지금 100도씨죠. 그래서 여러분이 V를 계산하면 이게 3.4. 단위는 여기가 g이 나오면 W에다 g을 대입하면요, 이 V는 리터가 나오고요. W를 킬로그램을 갖다 대입을 하면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g을 대입했기 때문에 3.4 리터예요. 자, 밀리리터는 1리터는 1000ml죠. 1000배 해주면 3400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38하고 3400.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은 36번 가죠. 자, 이 36번은 디에틸 에테르 화학식으로 옳은 거. D예요, D. 그 다음에 에틸이죠, 에틸. 에테르. 자, 이 에테르라는 것은 어떤 기에다가 가운데 산소가 있고요. 어떤 다른 기가 들어온 걸 에테르라고 그래요. 자, 에틸은 C가 2개, H가 5개를 에틸기라고 하죠. D라는 것은 2개를 의미하죠. 우리가 모노는 하나, D는 2개, 그 다음에 트리는 3개, 테트라는 4개죠. 그래서 여러분이 D라는 것은 2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C2H5가 2개가 있다는 거죠. 에테르기니까 가운데 산소가 있는 게 에테르기죠. 이게 바로 디에틸 에테르의 화학식이에요. 시성식이죠. 시성식. 그래서 맞는 답은 여기 2번이 답이죠. 별도로 여러분이 디 메틸 에테르가 있어요.
D는 두 개라는 거고 메틸은 CH3죠. 에테르는 어떤 기에 가운데 산소 어떤 다른 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 산소가 있고요. 양쪽에 메틸기가 들어간 거죠. 요게 디메틸 에테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디에틸 에테르에서 중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 KH용액 10%짜리를 디에틸 에테르에 가했을 때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생성되었다는 거고, 과산화물 생성 방지는 40ml 그리망을 넣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과산화물 제거 시약은 황산 제1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7번 가죠. 자, 에틸 알코올을 산화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거. 에틸이 C2H5라고 그랬죠? 알코올이니까 OH만 넣어주면 돼요. 자, 이게 산화가 된대요, 산화. 산화라는 것은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죠. 자, 산소하고 반응하면은요, 여기서 물 분자가 빠져나와요, 일단. 물이. 자, 물이 빠져나오면 H2O가 나오겠죠? H2O. 그러면 C가 2개. H 2개가 빠져나갔으니까 H가 3개가 되죠. 그러면 OH는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CH3, CHO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아세트알데히드, 특수인화물 아세트알데히드예요. 그래서 요 에틸알코올이 산화하면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세트알데히드 있죠? 요 놈이 산화 반응을 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CH3, COOH, 아세트산 있죠? 초산. 요 놈이 나온다는 것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에틸알코올이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오고, 다시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를 하면 아세트산, 초산이 나온다는 거. 38번 가죠. 자, 아연이 ZN이죠. 요 놈이 NaOH 수용하고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 자, 아연하고 요 NaOH하고 반응했을 때 나오는 물질이 요게요. Na2, ZnO2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NaOH 2몰이 반응을 해서 Na2, ZnO2 요거를 이게 산화 아연산 나트륨이라고 하죠. 아연산 나트륨. 그래서 38번은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발생하는 물질, 이건 바로 수소가 나오는 거죠. 그럼 39번 가죠. 자, 이 39번은 이 금속 칼륨을 등유 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이유. 이 등유 속에 넣는 것이 칼륨이나 아니면 나트륨, 이러한 물질이죠. 이 칼륨, 나트륨은 물하고 반응하면 가연성 기체인 요 수소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파라핀이나 등유, 경유 속에 보관하는 거죠. 즉, 대기 중에 있는 이 수분을 접촉을 방지하려고 해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꽃 반응할 때 칼륨, 이놈은 보라색,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불꽃 반응색도
칼륨은 보라색, 그 다음에 나트륨, 이놈은 노란색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0번 가죠. 자, 다음 중에서 요 망간의 산화수가 플러스 2인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칼륨이나 나트륨은 다 산화수가 1이죠. 그래서 요거는 칼륨이 1. 자, 망간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산소가 마이너스 2가 4개가 있는 거죠. 요거의 합은 0이에요. 그럼 망간은 얼마 나와야 돼요? 얘는 플러스 7이 나와야 되죠. 자, 2번. 자, 망간 우리가 산화수 구하는 거죠. 더하기. 산소는 마이너스 2가 2개가 있는 거죠. 요 놈이 0이죠. 그럼 망간은 산화수가 플러스 요건 4가 되는 거죠. 또 3번. 황산망간이죠. 자, 황산망간에서 망간 산화수 우리 지금 구하는 거죠. 자, 황의 산화수는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황의 산화수는 요건 6이에요, 6. 그다음에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가 4개죠. 이게 0이 되니까 망간의 산화수는 플러스 2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4번 K2MnO4. 자, K의 산화수가 1이죠. 1이 2개 플러스 망간 플러스 산소 마이너스 2가 4개죠. 요놈의 합이 0이니까 망간의 산화수 여기 8이니까 망간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산화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어쩌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요. 정 어려우신 분들은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른 데서 뭐 득점을 하면 되니까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